이슈 토크. 네,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도 더 많아질 텐데요. 하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과 또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현실은 어떤지 저희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돌봄 서비스 노조 강원지부 최은주 지부장 모셨습니다. 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최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현재 원주 지역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규모부터 좀 저희 알려주실까요? 흔히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양원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집으로 방문하는 제가, 네. 아니면 또 어르신들을 낮 시간 동안만 돌보는 주간보호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눠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주에는 한 5,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예. 전국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300만 명의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전국적으로 65만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일단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소지자는 많은데 네. 현장이 노동 처우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부족해서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종사자는 없는 편이죠, 지금. 아, 그렇군요. 이게 또 현실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겠네요. 정확하게. 네. 노인 장기 요양 제도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요양보호사도 많아졌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아까 이제 뭐 제가 주간보호 아니면 요양보호시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활 파트너 또는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또한 가족이 부담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가족의 부담 경감자. 그래서 사회적 고립을 막고 어르신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적 돌봄 실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네. 네. 생활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네. 건강 지킴이가 되기도 하고 가족의 부담을 어떻게 보면 덜어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럼요.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뭐 다양한 업무가 있겠지만 요양보호사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좀 힘들다라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양보호사들은 24시간 을 어르신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케어합니다. 밀착 케어네요. 네. 예.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그 중에서도 그 노동을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함께 해나가는 노동자로서 때로는 어르신들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또한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성희롱까지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도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점이 가장 힘들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일 자체 뭐 육체적인 노동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치매 어르신이나 네. 뭐 기타 어르신들을 돌보면서도 예를 들어서 남자 어르신을 돌보면 저희들이 뭐 폭력을 행하고 이러면은 저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또한 그거를 기관에다 얘기를 하면 아프신 어르신이니까 너희가 참아라. 이런 식의 대접이 돌아오고 분리조치도 안 되고 이러니까 네네.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군요. 심지어는 뭐 중위부를 내놓고 계신 어르신들도 막 계시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요양은 돌봄 서비스 현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실제로 이렇게 좀 말을 들어보니까 더 약간 이제 현실이 참 이제 좀 힘드신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감정 노동자로서 힘든 부분이 사람이 육체적인 거는 감내하면 되지만 이 감정 노동을 견디는 그쵸. 거는 굉장히 자존감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그래서, 부분까지도 지금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신적으로도 얘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업무 자체의 강도도 그럼요. 상당한 난이도일 것 같아요. 보통 요양원에서 보면은 어르신 10분이 넘는 어르신을 갖다가 한 분의 요양 선생님이 케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희의 인력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 기저귀 케어 수십 번이 반복이 되고 네. 또 목욕, 휠체어 태우기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되는 동작을 해나가는 일로 이 근골격계 질환들을 늘 달고 사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돌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죠, 사회적 인식이. 그러니까요. 저희 처우는 굉장히 아직까지 열악하면서 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또 산재 기준이나 예방 대책도 아직 전만 상태입니다. 좀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좀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이제 하는데 그만큼 열악하고 또 고쳐지지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임금이 또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나요? 요양법이 생긴 지 올해가 17년 차지만 네. 저희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경력을 인정받지 않아서 제가 오늘 입사했거나 17년 차 요양보호사나 임금이 똑같습니다. 경력이 따로 인정이 안 되는군요. 주간, 야간, 주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연장, 야간, 수당까지 합쳐서 월 급여는 한 220만 원 정도, 230만 원 정도. 세액 전에 이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저임금이 되는가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그렇죠.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수가를 최저시급의 120%를 잡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손에 쥐는 거는 최저시급이고 요거는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거겠죠. 네, 17년을 일해도 계속해서 같은 동일 연봉으로, 동일 임금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그러면 아까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임금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아예 전무한 건가요? 보건복지부의 수가 산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 임금은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 수가를 산정할 때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임금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수가를 결정하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은 월 평균 209시간 기준으로 25년도 기준 구백은 2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력 없이 경력 상관없이 모든 요양보호사에게는 최저임금 정도가 이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고 있는 게 요양보호사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이제 표준임금제 도입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말하는 적정 임금은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실까요? 대한민국 요양보호사에서는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맞고요. 저희는 표준임금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임금의 기준은 사회복지법 종사자들은 다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요양보호사에게만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수가에서 생활임금의 120%를 적용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최저시급만 받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임금 산정을 하다 보니까 최저시급이 같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은 요양기관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민간 시설은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력과 상관없이 임금은 늘 최저임금이 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7월에 또 표준임금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서 나온 임금이 구체적으로 숫자가 있는 건가요? 표준임금제라는 거는 사회복지법을 적용받는 종사자들의 임금 그 기준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들이 요구하는 개선 요구 조건들이 뭐 단순히 뭐 임금을 올려달라 뭐 이거를 떠나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는 단순히 임금 인상만으로 돌봄의 현장을 바꿔 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10분도 넘는 대상자를 케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판에 그 속에서 무슨 존엄 케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또 현재 요양원이 99%
100%가 민간 위탁이다 보니까 영리 목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30% 이상이 국공립 시설 확충을 요구합니다. 또한 예. 어르신들의 인권도 중요하죠. 중요한 만큼 종사자들 인권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예. 제도적 장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인력 충원과 민간 위탁 시설이 대부분이니까 국공립 시설을 좀 확충해 줄 것이다. 라고 예. 요구를 하고 있죠. 인권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제도 마련까지 얘기를. 장기 요양보험법이 생긴 지 17년대 그 어느 문구에도 종사자의 인권이라는 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당장에 좀 그런 인식 개선을 비롯해서 그런 규정이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니 그렇게 이제 업무적 부담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알리고 개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변화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이네요. 요양보호사들이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고발과 투쟁은 분명히 사회적 논의의 문을 열었고 또한 돌봄이 민간 위탁의 운영으로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국가 책임성이라는 사회의 여론화를 저희는 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장기 근속 장려금이라는 수당을 학대 인상하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네. 현장에서 임금 체불, 직장 내 갑질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고 저희는 작지만 이런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좀 이런 우리의 얘기를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장기요양 제도는 10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보건복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끊임없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임금, 고노동, 이런 현실과 함께 현장에서는 또 원래 역할이 아니라 아까 이제 또 역할들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원래 역할이 아니라 과도한 돌봄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또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원주에 있는 모 요양원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네. 원주의 모 요양원에서는 시설이 꽤 규모가 있습니다. 입소 어르신이 100명 정도가 되니까. 근데 이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닌 부당한 업무 지시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냉동 도시락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7월 1일 날 요양보호사의 날부터. 진짜 전시 시에나 먹을 수 있는 단가 한 2,000원도 채 미만인 그것도 뭐 유통기한이 한 1년 정도가 되는 유통기한의 냉동 도시락을 네. 직원의 점심시간에 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라 라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또 이제 MBC 보도에도 나온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저희가 가열차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나 뭐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기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손을 대지 않고 있네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다음에 또 한 요양원에서는 저희는 한 기간에 36개월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장기 근속 장려금이 건보에서부터 지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전체 종사자한테 이 비용을 지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사자분들도 지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문제 제기했다가는 고용의 불안이나 뭐 다른 위협적인 일을 당할까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이런 처우의 영향이 뭐 요양보호사 분들한테도 당연히 이제 피해지만 결국에는 또 돌봄 대상자에게 간다는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당연하죠. 처우가 나빠지고 인력이 떠나고 남은 인력이 더 고된 환경에 시달리면서 돌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상자 가족의 불만이 커지며
다시 그 불만이 노동자에게 향하고 이런 구조는 구조적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요양보호사 업무의 요구 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아니 진짜 아까 뭐 얘기해 주신 그런 개선 요구 조건들 네. 사실 이제 뭐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루어지면 인력이 확충되는 건 좀 시간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력의 확충도 네. 보건복지부에서 수가를 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24년도까지는 가산 인력이 있었어요. 가산 인력이요? 예, 저희가 이제 2.3대 1의 인력 배치 기준에서 두세 명이 더 인원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추가 지원이 25년도부터는 삭감이 됐어요. 아, 그마저도? 예. 그러니까 지금 2.1대 1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산재나 병가가 발생했을 때는 가산 인력이 없습니다. 그럼 현장에 남은 인원들이 네. 뭐 5명이서 일하던 거를 3명이서 일해야 되고 교대로. 2명이서 일해야 되고 그럼 이러한 결과는 결국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거가 되겠죠. 와, 그렇군요. 네. 예, 굉장히 좀 시급하게 뭐 인식 개선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뭐 보호 대상자나 아니면 그리고 정말 이제 고령 사회니까 또 고령화 사회니까 뭐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고 현재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상자나 이용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 삶을 지켜드리는 존중과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돌봄은 좋은 노동 환경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대상자에게도 더 따뜻하고 세심한 돌봄을 저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외면받지 않도록 이 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저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이게 뭐 요양보호사의 날이라고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또 지부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반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은 뭐 한마디만 해주실까요? 저의 힘든 점이요? 예. 제가 힘들어서 저희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아직 갈 길이 참 멉니다. 네. 근데 누군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길을 만들어내는 그 기초적인 단계에 제 힘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얘기를 좀 오늘 들어보니까 뭐 보람과 사실 의미로 이렇게 또 일을 열심히 해 나가기에는 현장이 너무나 좀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또 이용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돌봄 서비스 노조 강원지부 최은주 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